대법원 2016 추 5162 판결입니다. 이 사례는 지방자치법에서 나오는 개념이며 조례의 법률 위임 그리고 사무의 구분을 주된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전자파 조례를 주된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주된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육부 장관이고 피고는 경기도의회에 해당합니다. 2016년 4월 경기도의회는 전자파 취약계층 조례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원고인 교육부 장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원안대로 재의결을 하게 되죠. 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경기도 교육감은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 내에서는 기지국의 설치를 금지하며 이미 설치된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은 무선국의 개설과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조치를 규정한 이 조례는 당해 전파법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원고는 이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조례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또는 직접 제소하거나 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될 사항이 두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는 경우나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또는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된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법령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2조 8항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 172조 8항에서는 둘 이상의 부처가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서 주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단 1은 이제 별도의 것이고요. 자, 주된 쟁점은 판단 2에서부터 나오죠. 자, 기관위임 사무인 경우에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법원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치사무와 기관위임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법원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 그리고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 기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성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인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조례는 무효가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이 만약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사항 6번과 7번 보시면 법원이 조례의 일부만을 효력 부인할 수 있냐, 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며 수정 재의결도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을 부인하려면 전부 효력을 부인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당해 사안에 대해서요. 사설 건물에 대해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후단 단서를 보시는 거죠. 이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불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위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2017년 12월 2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 무효 사건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대법원 특별 3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례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자, 매우 압축적으로 당해 사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으로 이 문장만으로 여러분들이 원고와 피고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원고는 교육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피고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자,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은 조례안이고요.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는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했을 거고 재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관련된 법령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지방의회의 제의와 제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자체장의 의결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대하여 제의 결과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이 의결 사항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안만으로 보시면 지방의회에서는 재의결 받은 사항을 이제 다시 재의결했고 법령에 의해서 이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경기도의회가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것도 172조와 관련된 겁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제의와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법한 조례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부터 보시면요.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조례안이 규정되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무효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자, 구체적인 사안을 보시면 경기도의회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서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이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이며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통신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내용상 한계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적어도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후단,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의 의결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즉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안이 규정되었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에 관련되어서 후단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인 교육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해 사안이 국가사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조례 제정의 대상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국가사무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였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서 당해 조례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판례에서는 원고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의회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2014년 6월 피고인 경기도의회는 전자파 취약계층 조례안을 의결 이송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원고인 교육부 장관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피고인 경기도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하게 됩니다. 자, 관련 조례안을 보시면 경기도 교육감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지정된 안심지대 내 기지국의 설치를 금지하며 이미 설치된 기지국에 대해서는 철거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무선국 개설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라는 것을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원고의 주장은 무선국 개설이나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조치를 규정한 전파법에 반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안을 해석하는 우리 법원의 논리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22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22조 전단에서는 사무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22조 후단에서는 당해 사안이 국민의 권리 의무의 부과와 관련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우리 법원은 법령상 지자체장의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이임 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무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그리고 사무의 성질이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경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가 기관이임 사무에 해당한다면 아예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위법하게 판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안이 조례 제정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이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의 부과와 관련되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법률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이 있는지를 볼 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포괄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는데요.
자, 사무의 성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은 당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관한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사안은 이 복지 증진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설 건물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설치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의 원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사무에 한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원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불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위임을 할 때도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쟁점으로 이제 피고가 지방의회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행안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보시면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서 재량으로 주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행안부 장관이 대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송의 필요에 따라서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지방의회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관련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사항과 파랑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는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서 재량으로 주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오직 행안부 장관만이 그러한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조례의 일부만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전부를 효력 부인하는 것만이 가능하지 일부만 조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정이나 일부 재의결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